먼저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네. 나오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보신 안녕 내일 또 만나를 쓰고 연출한 백승빈이라고 합니다. 이 비도 오는 날씨 주말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영화 보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준 역할을 맡았던 신희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동준 역할 맡은 홍사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영화는 재밌게 잘 보셨나요? 마지막 장면 굉장히 뭉클하면서 그런 좀 희망적인 느낌이 있어서 잘 보셨는지. 우선 영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떻게 좀 내용을 좀 요약하고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7살 동준이 친구 이제 강연에 몰락을 이제 목격한 다음에 그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로 세 가지의 평행 우주에서 이렇게 세 번의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이런 컨셉을 혹시 어떻게 떠올리게 되셨는지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모든님이 먼저 하시면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쓰게 된 배경이 작업을 제가 영화 작업을 이제 원치 않게 좀 잘 안 되고 있던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왜 이 영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지를 좀 과거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만약에 그때 영화학교에 입학을 안 해서 영화를 안 만들었다면 내가 이제 여기 나오는 대구의 어떤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요. 대구에서 어떤 학교 선생, 아버지처럼 학교 선생을 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하던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쓰게 만든 동명의 소설이 여기 안녕 내일 또 만나라고 나오잖아요. 실제 제가 좋아했던 책의 내용이랑 또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이웃집 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얼추 원작 소설, 그러니까 동명의 소설과 얼추 비슷한 게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뭔가 이제 과거에 대해서 어떤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각각의 다른 선택을 했을 경우에 어떤 삶을 각각 살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상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상상들이 결국에는 어떤 용기를 내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이야기로 결말로 가는 이야기 이렇게 큰 어떤 이야기적 흐름을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딱 이 정도가 이 이야기를 쓰게 만들었던 배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제가 심인석 배우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명의 인물을 연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세 명의 동준을 연기하면서 뭔가 이제 연기하시면서 현장에서나 아니면 지금 영화를 보시면서 뭔가 본인이 투영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떠셨는지? 일단 처음에 책을 읽었을 때부터 조금 이야기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신 어떤 제 개인적인 부분이 동준이하고 많이 겹치는 게 딱히 꼽으라는 장면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역할이다 보니까 그리고 좀 상황도 특수했고 그 부분은 저는 좀 힘들었어요. 고민하고 제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는 걸 좀 느꼈고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질문 드리면 원래는 이제 감독님께 드리려고 했던 질문인데 감독님께서 아까 배우분들께 질문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홍서민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작품에서 좀 문학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처음에 초기에
그 프랑스 중의 여자 같은 경우는 돈파울즈 소설을 바탕으로 만드셨고 장례식의 멤버에서는 뭐 피천득이 어제 죽은 거 알아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문학 작품에 대해서 많이 좀 인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그런 이 작품도 모티브로 한 작품이 있을지 저는 보면서 데미안이 되게 많이 초반에 되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모티브 받으신 게 있을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하윤 배우님께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좋아하는 뭐 작가나 혹시 최근에 재밌게 읽은 소설이 있는지 그런 거 질문 드릴게요. 네. 일단은 더 디테일한 어떤 문학적인 걸 안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과거든요. 이과를 나와서 많이 모릅니다. 문학에 대해서 모르지만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작가는 박상영 작가를 너무 좋아하고요. 또 많이 어쩌다가 많이 마주쳐서 얘기도 많이 하게 돼서 되게 작품의 어떤 다른 얘기도 듣다 보니까 박상영 작가님 거를 즐겨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제목도 없는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는 대도시의 산악법이라는 작품도 좋아하고요. 요새 최근에 나온 신간도 그렇죠. 오늘 밤 공포 자야지.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감독님도 한번 그 모티브가 된 소설이 있을지 뭐 이제 문학 작품이 있을지 하나 해주시죠. 네, 뭐 저는 사실 원래는 저는 사실 영화 작업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소설을 쓰고 싶은 게 사실 좀 큰 목표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창 이제 뭔가 소설을 쓰게 만드는 어떤 동력이라는 게 많이 이렇게 물론 이제 머릿속에서는 되게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과연 이게 소설을 쓰는 걸 되게 엄격하고 되게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좋은 소설을 쓰기 위해서 영화 작업을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저는 되게 극아이 형태의 내향적인 인간이라서 뭔가 영화 작업은 사실은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영화 작업을 시나리오 쓰고 이럴 때는 되게 즐겁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배우분들 만나고 스태프들 만나서 얘기하고 작업을 하는 거는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과 관계나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영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일들이 영화 본연의 어떤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 쓰고 이런 거 작업에 대한 게 항상 뭐 영화 속에 많이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 이야기에 막 그런 게 너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모든 제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책들은 제가 10대, 20대 시절에 항상 좀 많이 봤던 이야기들이고 이게 뭐 내용을 알면 뭐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모르셔도 뭐 저는 크게 뭐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뭐 이번 영화를 흥미롭게 보셨다면 저 책은 한번 나도 집에 가서 한번 찾아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혹시나 드신다면 저는 이제 그 책을 영업하는 것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작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뭐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서라도 보실 만한 책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심희석 배우님께 드릴게요. 이제 극 중의 강연이 이제 인생은 가장자리를 살아야 한다. 줄리를 걷듯 매주 이런 대사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가장자리를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던 때가 있을지 질문드릴게요. 사실 제가 막 평소에 굉장히 진지하고 고민 많이 하고 뭐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말씀 주신 좀 특별하게 소개할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처음에 연기를 제가 연극 무대에 섰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저는 연영과를 나와서 이제 무대
저학년 때 이제 기회가 돼서 썼던 것 같은데 너무 긴장해서 그냥 이렇게 울어야 되는 좀 감정을 표출해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아예 그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깜깜해져서 그냥 대사만 내뱉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는 개인적으로 배우란 직업이 좀 아무래도 불안정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좀 돈이 많아지는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사진 씨인데요. 그 장면 저기 이제 두 번째 세계였을까요? 그 김주경 선배님하고 이제 하는 씬에서 이제 너 언제부턴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거 알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사빈 배우님도 혹시 뭐 그런 경험이 있을지 저도 좀 요즘 약간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어떤 순간에 그럴 것 같은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혹은 조금씩 일을 하면서 듣고 싶어 하실 대답으로 할 때도 많습니다. 당연히 많고요. 근데 듣고 싶어 할 말만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을 좀 담아서 듣고 싶어 한다라는 말 자체가 좀 우리가 같은 길을 가자 이런 좀 의도가 있는 말이니까 그 안에서 제가 조금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조금 최대한 말을 해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렵네요 이 질문. 그래서 듣고 싶은 답변이 됐을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듣고 싶어 하실.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뭐 오늘도 아까 제가 연희동 저기서 밥을 먹었는데 1시간밖에 못 드시는 거 알죠? 이래서 네.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말을 조금 더 여유롭게 먹고 가고 싶었는데 뭐 최대한 그렇게 좀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그 경찰차가 멈췄던 순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평행세계가 펼쳐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때부터를 기점으로 어떤 선택을 이제 새롭게 하게 되는 사빈 씨가 지금 자기한테 하지 말아달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그러면 시민서평님께 한번 질문 드리면 혹시 만약에 뭐 좀 변곡점이 되는 그런 순간이 혹시 있었을지 그런 저기 경찰차가 멈췄던 순간처럼 뭔가 좀 터닝 포인트 그런 제 인생에 네 그런 순간이 있었을지. 글쎄요 뭔가 의미심장하게 제가 그런 경험을 했던 거는 없는 것 같고 좀 되게 무난하게 그냥 살아왔습니다. 특별한 일은 잘 없었던 것 같고 뭐 그래도 조금 영화를 조금 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연기를 이제까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오고 있는데 이 작품이 어떤 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이 경험을 삼아서 다음 작품을 또 다른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작품으로 이렇게 한 단계라고 표현하기는 제가 좀 그럴 것 같고 나은 좀 더 전보다는 다른 연기를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욕심을 가져보게끔 하는 영화로서 이 영화를 기점 삼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배우분들께 많이 질문 해드린 거 같죠? 감독님께 드릴게요. 세 가지 세계에서 조력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4학년 1반 주호라는 친구, 그리고 두 번째 권동호 배우님이 그 짬뽕 먹는 씬이 굉장히 짬뽕이 먹고 싶어지는 그런. 또 이제 세 번째 아들이 등장하는 씬 저 특히 좋아하는데 그 세 인물 조력자들을 배치하시는데 워낙에 좀 이제 영화를 섬세하게 만드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배치에 혹시 뭐 염두했던 것이 있을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기존에는 이제 아들이 먼저 등장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이었는데 바뀐 변경된 부분이 있을지 해서 그런 부분이죠. 네, 그 순서는 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이 영화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첫 번째가 SF 사이언스 픽션 이야기라는 거 기본적으로 하나의 이 영화가 저는 사이언스 픽션 이야기를 정체화하고 있는 이야기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게 왜냐면 이제 다른 삶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다른 삶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SF라는 장르가 가장 왜냐면 SF가 기본적으로 사고 실험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각각의 좀 다른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그 선택의 여러 가지 다른 갈래로 뻗어나간 삶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게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두 번째 특징을 얘기하자면 저는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또 퀴어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퀴어라는 말 단어 자체가 기본적으로도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다른 삶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물 같은 경우에는 클로짓 게이 남성이었고 그러고 보면 두 번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연애하고 사는 데서 더 첫 번째만큼은 억압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전혀 감지를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자기 또래의 그 남성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그 나이 또래 남성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부모의 어떤 입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과의 어떤 관계가 소원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뭔가를 과거의 어떤 후회를 하나하나씩 뭔가 되짚어가면서 추스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포옹하고 끌어안고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세 번째로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첫 번째 그 주호라는 상황인 일반 제자랑 그리고 두 번째 그 싱글파더 그 캐릭터랑 그리고 세 번째 아들도 결국에는 초반에 강현이라는 인물의 조금씩 다른 형태의 강현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각각의 우주를 다 넘어서 결국엔 만나러 가는 이야기를 진행시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또 이제 매형이 계속 이제 세 개 모두 등장하는데 매형은 꼭 동준이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도 실제 매형이 있으신지 매형 있으신가요? 저기 사실 이 이야기가 뭐 픽션과 논픽션이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가 픽션이고 제가 경험한 것인지 지금 너무 혼재돼 있어가지고 저도 어디까지가 실제인지 아닌지도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저기 등장하는 가족 구성원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랑 흡사해요. 대신 저한테는 여동생이 있고 누나는 없는데 여동생과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물론 이게 좋지 않은 파트도 나오긴 하지만 저 동생과 대화를 안 한 지가 거의 한 몇 년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특별히 뭐 어떤 싸워서 그렇다기보다는 각자의 어떤 뭐 인생을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사실 제 여동생한테 건네는 어떻게 보면 말 거는 이야기라고 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각자의 이제 인생을 살면서 더 멀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이 등장인물의 나이대에서 뭔가 좀 회고조의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 저기 나오는 강현이라는 형과 그 형이 그날 밤에 내려와서 그 아버지 차에 올라가서 차를 부수고 모든 주민들이 나와서 보고 경찰차가 오고 저랑 저희 어머니가 그걸 구경하고 그러니까 구경이라는 표현보다는 안타깝게 목격을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제가 다 경험했던 이야기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긴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뭔가를 다시 재조합하고 다시 이제 끌어안고 이제 또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왜냐하면 다른 삶에서는 얼마큼 지금보다는 조금
완전 지금 삶보다 다른 삶이 훨씬 더 행복하리라는 가정은 없지만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족 이야기를 조금 더 이 이야기 어떤 큰 카테고리로 묶으려고 했던 제 욕심이 좀 많이 투영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을 한번 알아볼까요? 질문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소정의 이제 상품이 있거든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이제 준 상품, 네, 뭐라고 할까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네. 그래서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하시겠어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영화를 이제 정보 없이 이제 급하게 와서 보다 보니까 이게 세 가지 줄기로 이렇게 중간에 있다는 것을 한참 만에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되짚어서 뭔가 이프오니처럼 뭔가 다시 가고 이런 일종의 좀 인포메이션이 처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 형은 아닌데 그 경찰차가 섰을 때 맨 마지막에 달려왔을 때 그 임팩트가 정말 감독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는지 이게 어쩌면 이제 마무리될 때 클라이맥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그냥 함께 하고 싶다는 말씀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또 큰 게 있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마지막 장면에 그 달려가서 얘기했던 것들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야기를 뭐 초반에 결국에는 그 형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보면 오열을 하고 내려와서 하는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보고만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경찰차가 앞에 가다가 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동준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동준은 그거를 이제 뛰쳐나가지 못하고 이제 바라만 보고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경찰차가 가버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를 자기의 선택을 해서 그 순간에 하고 싶었던 것이 마지막 장면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뛰어나가서 내가 형을 위해서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같이 가자라는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고 근데 그 모습이 그 형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물론 이제 제가 그 형을 위해서 뭐 특별히 뭐 더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가지고 경찰차를 못 가게 막고 일단은 그 형한테 형이 무슨 일이야? 형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해주고 싶었던 어떤 제 그런 후회가 이런 세 가지의 우주를 만들어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들이고요. 지금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쓰게 된 아주 직접적인 동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세대가 뭐 얼추 비슷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훨씬 더 젊은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예전에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싸이월드 아시죠? 싸이월드에 이제 방명록에 저 형의 모델이 된 분이 거의 뭐 한 20년 만에 방명록에 글을 올렸어요. 내가 알고 있는 백승빈이라고 이름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싸이월드의 글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틀 동안 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고 왠지 내가 그렇게 경찰차 안에서 너한테 소리쳐 불렀는데 너 모른 척하고 가던 백승민 맞아 이렇게 묻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답을 이틀 동안 못 달았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틀 뒤에 다시 방명을 가보니까 그 글이 삭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였을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냥 그 경찰차가 멈춰섰던 그 순간에 뛰쳐나가지고 형 같이 가자고 얘기했을까 같이
내가 같이 경찰서 같이 가줄게 이런 느낌으로 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했던 후회를 가지고 중년의 남자가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보여줬던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그 에피소드들을 다 목표가 결국에는 그 형을 만나러 가서 결국에는 내가 그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또 하고 그게 뭐냐면 형이 내 우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정확하게 했는데요. 네. 좀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상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감동 있게 질문 드리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어떤 에피소드에서 그 동준을 보고 사진 찍고 커피 쏟고 이렇게 지나가시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거랑 또 제가 되게 반가운 얼굴을 순간인데 발견했어요. 웨이터 역할을 하신 유창한 감독님 어떻게 캐스팅 하신 거 같아요? 아, 예. 그게 이제 그 동준이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부산에 동준이 학원에 이제 강사 일을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원 청소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학원 원장이 와서 몰래 찍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몰래 찍다가 이제 들켜가지고 놀라가지고 이러는 분들은 사실 그 이야기가 조금 더 원래는 시나리오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성 원장님이 그 부산의 동준 캐릭터를 좀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왜냐하면 되게 오랫동안 같이 일했지만 사적인 이야기들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뭔가 호감이 갔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갑자기 그날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좀 당황스러웠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원장에게 하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내가 과거에 사실 원장님한테 이런 말씀 못 드렸지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좀 아버지로서의 뭔가를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원장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제 아들한테 온 편지를 혼자 읽는 걸 보고 그냥 조용히 빠져나가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원장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넣고 싶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예, 그 원장 선생님도 어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연기한 우미아 배우님이랑도 많이 얘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조금 삭제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마 그러면 그거에 왜 들어갔을까라고 지금 궁금증 있으신 부분들이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여기 첫 번째 에피소드 때 게이 클럽에서 이제 웨이터로 잠깐 나오는 분은 제 그냥 친한 감독님이시고, 저는 원래 여기 작가 홍사빈 배우가 그 박상영 작가 그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그 캐릭터를 박상영 작가님한테 좀 카메오 부탁을 하려고 네, 시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번호까지는 받아놓고 연락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 감독님이 하게 됐는데, 약간 두 분이 약간 비슷한가요? 박상영 작가라는 느낌이랑? 아니 좀 다른? 전혀 다른. 약간 좀 덩치가 있고 약간 좀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손 드신 먼저. 안녕하세요. 저 갑자기 한 가지 이제 영화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있어가지고 강남이 쓴 물은 마냥은 아프다라는 소설이 처음에는 표지만 이렇게 나오다가 점점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의 내용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하면서 소설의 내용이 좀 궁금한 거예요. 소재가 평행 모드다 이런 게 나오니까 혹시 강연이 쓴 작품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더 힌트를 주실 수 있으신지? 아, 네. 지금 강연에 쓴 모든 만약은 아프다라는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힌트를 달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 힌트가 사실 그 세 번째 그 학원 강사 에피소드에서 아들을 만나러 가기 전날 뉴스를 보다가 우연하게 그 왠지 예전 어린 시절에 자기가 우상처럼 생각했던 그 형의 이름이랑 그 형이 쓴 책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시작되잖아요. 몰입되면서 이제 되는데, 그 내용은 여기 뉴스 아나운서가 이제 읽어주는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SF 소설이고 그리고 평행우주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들이 이제 영화에 잠깐 소개가 되는데, 지금 보신 영화의 그런 느낌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안녕내일 또 만나를 소설로 썼었으면 제목이 많이 모든 마녀가 아프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드셨다. 저는 영화와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 일단 저는 대학생이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영화나 연기나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거잖아요. 근데 왜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건지 계속 하고 계신 동력은 뭔지가 궁금합니다. 참 그거는 전 평생 안고 가는 어떤 좀뭐 이렇게 배우분들도 이제 준비를 그 대답에 준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분 다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어떤 신인급의 배우도 있고 이제 좀 경력이 있으신 배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의미 있는 대답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도 이제 뭐 그렇죠 저는 이 얘기를 어디서도 한 것 같은데 저는 창작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뭐 영화 감독이든 아니면 작가님이든 뭐 화가든 기본적으로 창작을 하시는 분은 저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 자신이 만약에 자기의 어떤 우물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물을 길어 쓰듯이 계속 창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자기는 절대 내비치지 않는 창작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두 종류의 창작자도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고 보면 저는 어떻게든지 뭔가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지 살 수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질문해주신 그 대학생인 시절에 지금은 조금 논쟁적인 이름 같긴 하지만 신경숙 작가님이 제가 다니는 학교에 잠깐 그 강의를 하러 오셨던 적이 있어서 특강을 하러 오셨던 적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책을 내는 거는 책을 낼 때마다 본인의 비사회성을 하나씩 전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책을 내기가 두려울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그 뒤에 한 줄 더 추가하신 게 뭐냐면 자기는 책을 안 내면 죽을 것 같대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는 얘기가 너무 낭만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살기 위해서 창작을 하는 사람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제 또래 그냥 일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이랑은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완전 차이가 나는 어떤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을 하게 만드는 거는 살기 위해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뭔가 소명의식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작업하는 동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하는 거다라고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뭔가 포장할 만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배우분들은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연스럽다. 감사합니다. 글쎄, 저도 사실 뭐 특별하게 계기나 재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배우를 시작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무대 위에서 연극 한 편 보고 좋아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데 질문을 이제 하셨을 때 이제 감독님께서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동진의 어머니가 해주셨던 대사가 그래도 참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을지는 궁금하지 않은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을지 혹은 싫어하고 있을지 또 가능성에 대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담겨있는 영화라서 뭐 제가 어떤 조언을 해드리는 건 조금 저로서도 힘든 부분인 것 같고 좀 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면 제가 올해 초에 그걸 생각해 봤거든요. 연기를 왜 하고 있지? 왜 하지? 뭐 답이 안 나와서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좀 오래 했었어요. 근데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최근에 뭐 작업할
거나 뭐 했던 공연 중에 제가 빨간 머리엔을 이제 뭐 어떻게 연극화해서 올렸었는데 거기 빨간 머리엔 책에 뭐 꿈이라는 거에 거창한 이유나 포부가 필요할 필요는 없지 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 대사로 저는 답변을 받았던 것 같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냥 재밌어서 좋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어서 좋아서 하다가 지치면은 또 재밌는 게 나타나고 재밌으면 또 지칩니다. 계속 반복돼서 계속 재밌지 않아서 일단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계속 재밌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사실 지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오락가락 하니까 또 이번에 재밌어라. 또 지쳤네. 이번에 재밌어라 이런 마음으로 또 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재밌을 것 같아서 좋아서 뭐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잠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건 네, 저기 지금 여기 질문하신 분의 의도랑 상관없이 너무 또 뭔가 좀 과장된 얘기를 제가 또 추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 배우분들처럼 한동안 이 작업을 썼을 때 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던 시기였어요. 내가 왜 이런 작업을 해서 저는 그 우울증의 증거라는 게 통장에 있는 돈이 다 떨어지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 생각을 되돌려 보니까 그 생각을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매년 거의 한 10년 동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뭐 이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창작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창작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포스트잇에 딱 적어가지고 책상 위에 딱 붙여놓으면 좋을 말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왜냐면 그 말에 되게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혹시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 아세요? 제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원작 소설에 있는 책인데 그 책을 쓴 작가가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첫 그 페이지에 희망도 절망도 없이 매일 한 줄씩 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창작의 자세입니다. 크게 뭐 잘 될 거라는 희망도 없고 또 그렇다고 크게 뭐 잘못되라는 절망도 없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뭔가 이게 너무 우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아주 담백한 태도의 말만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비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만 이렇게 너무 감동하고 개인적으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조카 영지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영화 보고 나서. 그래서 뭔가 대견하기도 하고 그 어린 친구가 계속 삼촌을 위로해준다고 하고 실제로 본인도 이제 본인의 어머니가 아픈 상황인데도 삼촌이 울고 있어서 계속 다독여주고 이런 게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배우분들도 본인 캐릭터 외에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으신지가 궁금해요. 네, 재밌는 대답을 각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왜요? 부담스럽습니다. 저 영지 저 정말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 친구는 전혀 안 그렇게 보이는데도 되게 어떤 상황에서 되게 대범하게 막 대하기도 하고 거기서 오는 어떤 당황스러운 즐거움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와는 다른 애라는 얘기를 들을 때 좀 뭔가 좀 재밌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조카 영지한테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했고 그 역할을 연기한 배우의 본인의 성격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혀 뭐 기대치 않은 곳에 서서 큰 위로를 받을 때가 분명히 여러분들도 각자 있을 텐데 그 첫 번째 동주는 너무 우울하고 억압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옆에 약간 숨쉴 구멍 같은 친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그런 캐릭터가 나온 이유였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희섭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첫 번째 에피소드의 영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를 계속 떠올렸는데 어린 시절에 이제 누나 동이 그리고 아주 그 박성일 만학도의 딸 영지 그리고 매형 웃음이 좀 이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캐릭터들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친구 또 나오시는 선배님 옥지영 선배님. 근데 갑자기 이렇게 좀 그분하고 그분이 저를 이성적으로 좀 좋아했던 게 있었나요, 동주는? 그거는 이제 부산의 이제 원장 선생님. 두 번째는 아니죠. 모든 여자가 주위 다 좋아할 거예요. 어떤 동기가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동준한테 이렇게 동준을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역할입니까? 아무튼 영지를 그렇게 생각하셨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역할들이 다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제가 여기 잠깐 옥지영 배우가 잠깐 이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교수 친구 그 여성 교수가 나온 그 옥지영 배우인데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양이를 부탁해 나왔던 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옥지영 배우를 여기 친구로 캐스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그 한국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사가 한 줄이 고양이를 부탁해 나온 대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영화 중에 가장 아름다운 대사 꼽으면 바로 고양이를 부탁해 바로 그 대사라고 얘기해요. 배두나 씨가 옥지영 캐릭터를 보면서 했던 대사가 뭐냐면 나는 네가 도끼로 사람을 찍어 죽었다고 해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 네, 그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대사로 나왔다는 거 보고 저는 그게 아직까지도 너무 큰 감동이었고 그래서 옥지영 배우를 일단 친구로 캐스팅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캐스팅한 겁니다. 영지 좋아합니다. 저희 캐릭터 너무 귀엽고 또 든든하고 실제로 이제 다른 촬영장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되게 재밌게 연기를 하셔가지고 되게 제가 또 많이 배우기도 해서 영지 역할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원장 선생님도 좋아합니다. 제 어머니로 지금 같이 찍고 있어서 그래서 많이 뵙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한 번씩 주시고. 네, 이 시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영화 보시고 GV 들으실 시간 같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은 영화이긴 하지만 특히 요즘에 또 영화 작업을 하고 만들고 또 개봉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주 작지만 작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게 뭔가 좀 힘이 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 같은 것들인데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끝까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존재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좀 이상하거나 좀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약간의 좀 그런 단점들이 좀 보이더라도 이 영화가 이런 부분들은 참 좋았지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기 이제 소셜 미디어 이런 데서 한번 좀 추천 좀 부탁드리고 그래야지 저희들도 각자 다음 작업을 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기 대사에 사랑을 구걸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네, 뭔가 좀 이 정도는 좀 사실 이런 GV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기회가 많지가 않으니까 여기서는 한번 구걸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무래도 영화가 가족을 많이 담고 있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관객분들께서도 여러 부분에서 공감을 하셨으리라 짐작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의 많은 부분이 저는 제 가족과 맞닿아 있어서 연기하는 데도 그렇고 이 개봉하고 이 작품을 보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좋은 영화로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 소개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년 전, 5년 전에 제가 감독님은 모르시겠지만 감독님의 글쓰기 수업을 신청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국 나가지 못하고 영화를 통해서 만났는데 혹시 그 백승빈? 저도 이제 영화를 찍고 또 오늘 이제 영화를 보고 이 자리에서 뵙게 됐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혹은 또 앞으로도 저희들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튼 안녕 내일 또 만나 이 시간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객분들은 이쪽 출구로 나가시면 되고